오늘은 2020년도에 제가 제 돈 주고 구매한 제품들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비슷한 제품들 구매하시려고 찾아보시는 분들께 필요하실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커피에 관련된 거 먼저 할 건데요. 처음에 산 거는 비알레티 모카포트였거든요. 아마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알레티 모카포트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어떤 걸 살까 고민을 하다가 알루미늄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제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탈리아 공영방송에서 모카포트에 대해서 테스트한 거를 방송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알루미늄 모카포트에서 일정 성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루미늄 성분이 이 정도는 몸에 안 좋다라고 정해놓은 수치를 넘지는 않았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약간 찜찜해가지고 알루미늄 모카포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인리스 모카폴드를 또 구매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지 이제 스테인리스 모카폴드의 단점은 알루미늄 모카폴드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율이 높아서 금방 물이 부르르 끓어오르면서 커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물이 나올 때 이렇게 부룩부룩 하면서 끓어서 넘치는 소리가 나긴 하거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가 나고 얼마 안 있으면 이미 다 추출이 끝났는데, 이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가 나고 나서도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스테인리스를 처음에 사면은 아무래도 이게 가루 같은 게 있으니까 막 기름으로 닦아주고 여러 번 씻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랑 색깔이 틀려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이거를 안쪽이랑 해서 기름으로 다 닦고 여러 번 씻고 그러고도 한번 물을 끓이고 싶어서 물을 놨는데 제가 정신이 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올려놓고서 이걸 올려놨다는 걸 깜빡하고서는 한 2번인가를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타서 까맣게 됐거든요. 이 안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서 물이 끓어오르면서 이제 커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커피를 놓고 이 안에다가 물을 넣고 이거를 이렇게 닫아주고 닫고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으면은 이제 물이 끓어오르면서 여기에 있는 커피가 여기로 이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그렇게 여러 번 세척을 하려고 했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빠져나오는 건데 이것도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요 물이 통하는 요 관 안은 청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물을 끓여서 물을 버린 다음에 그걸 이제 청소를 대신하려고 그랬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또 이게 약간 불편한 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게 스테인리스거든요. 이것도 빼내서 다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 동그란 부분에 안쪽 재질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걸 닦아주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커피를 내려서 마실 때마다 이거를 빼가지고 닦아줘야 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저기 안쪽에는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이 홈 부분은 그냥 물로 헹궈내는 거 외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구석구석 씻어낼 방법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거를 물로 끓여서 대신 청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깜빡깜빡해서는 이렇게 여기를 막 태워 먹었어요. 게다가 하루는 이거를 씻고서 다 분리해서 놔뒀었거든요. 다 말랐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거를 조립해가지고 넣어놨다가 사용하려고 이렇게 뺐는데, 물을 넣으려고 이거를 열었는데 이 안에가 녹슬어 있는 거예요.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겉에는 스테인리스인데 이 안에가 살짝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왜 코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안에가 녹이 슬어 가지고 제가 물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넣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산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커피 필터를 넣고 커피를 넣고 뜨거운 물을 끓여서 이렇게 빙빙빙 저어주면서 커피가 이제 나오면은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항상 세트로 같이 사는 게 커피 주전자잖아요. 커피 주전자 앞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고 길쭉한 거, 그걸로 이렇게 내려야지만 물이 일정하게 떨어져서 커피가 맛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제 스스로 이렇게 커피 맛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전자를 사지 않고 그냥 집에 있는, 어렸을 때 아이들 이유식 이렇게 만들어주던 조그마한 냄비 같은 게 있어요. 앞에 이렇게 끝부분에 조금 이렇게 돼가지고 물 따를 수 있게요. 그걸로 그냥 물 끓여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내려 마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내린 커피가 너무 연한 거예요. 여기보다 양을 더 많이 넣었는데도 커피가 굉장히 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커피 그 주전자도 나중에 한번 사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커피를 내리면 여기다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커피를 마시려고 샀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되게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뚜껑까지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많으면 물이 전혀 새지 않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가방에서 살짝 눕혀지면 조금 새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이거를 가지고 다니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다 커피를 안 담아가도 이거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 제가 다니다가 갑자기 커피를 마시고 싶거나 아니면 버블티를 마시고 싶을 때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면 전부 다 일회용 컵에 담아주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 여기다가 담아달라고 하면 여기다 담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회용을 좀 줄이고자 해서 이거를 구매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비누 제품들이거든요. 제가 머리를 비누로 감으려고 시도한 지는 굉장히 여러 번 됐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한두 달 하다가 결국은 다시 샴푸로 돌아가고 계속 이걸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비누가 동구밭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지속용 비누예요. 이거를 딱 열면 포장지 이런 거 없이 딱 비누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포장지도 굉장히 많이 줄인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동구밭이라는 회사가 장애인분들께서도 일하시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도움도 주는 회사를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비누로 머리를 감아봤는데 처음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사용해 봤는데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머리가 이렇게 많이 뻣뻣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누로는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3분의 2 이상 사용하니까 이 머리가 약간 좀 뻣뻣하더라고요. 이 오일류가 이 비누의 표면에 주로 많이 묻어 있는 건지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머리가 뻣뻣한 게 조금 덜해요. 혹시 지금 제 머리 보시면서 머릿결이 안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계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 비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흰머리가 많이 나는데 염색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1월달, 2월달부터 서킷 브레이커 끝날 때까지 6월달이니까 염색을 계속 안 해서 흰머리가 정말 많이 났었거든요. 그걸 염색하려고 동네 미용실에 갔는데 거길 간 이유가 거기에서 오가닉 염료를 사용해서 머리를 염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더 좋겠지 싶어서 갔는데 이게 염색을 할 때부터 살짝 좀 따끔거리는 것 같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염색을 하고 나서 머리가 좀 부서진다고 해야 되나요? 머리가 탔다고 해야 되나? 약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동구밭에서 파는 요 비누도 샀어요. 이거는 얼굴 비누거든요. 이건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얼굴 비누가 있어서 그거를 사용하고 요거 사용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람 심리가 요 샴푸 비누가 너무 마음에 들으니까 당연히 요것도 좋겠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이게 규토석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제가 비누각을 예전에 써봤는데 비누각을 쓰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돌 종류인데 이렇게 물 같은 거를 흡수해서 금방 그 위에 있는 비누들이 말라서 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했는데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비누가 하나도 안 무르고 비누도 바짝 마르고 얘도 항상 말라있는 상태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한쪽에다가는 이렇게 샴푸 비누를 넣고 여기 한쪽에다가는 세수 비누를 놨었어요. 그러니까 세수 비누로 그냥 세수도 하고 몸도 씻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여기 젖은 상태에서 놓으니까 달라붙어 가지고 그 다음에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잘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쓰니까 나중에는 이것도 점점 작아지면서 세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작아진 다음엔 이렇게 놨거든요. 큰 상태에서 이렇게 놨을 때는 그냥 잘 안 떨어지는 것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힘을 줘가지고 좀 떼야 돼서 불편했는데 근데 이게 많이 사용하고 작아진 다음에 이렇게 놓으니까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거를 뗐는데 이 바닥에 이 비누가 약간 달라붙어서 이렇게 뜯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현재는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주방 비누인데요. 기존에 쓰던 주방 세제가 있어서 이것도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거품은 잘 나는데 마지막 느낌이 이렇게 뽀득뽀득한 느낌은 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근데 사용한 지 제가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사용해 보고 나중에 또 후기를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놓는 게 이게 제가 스쿱에서 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솝 레스트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코코넛 섬유로 만든 거래요.
천연 제품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비누 주방 세제를 사용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놓으려고 샀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두께가 좀 틀린가 했거든요. 그거는 수세미 용도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수세미가 진짜 천연 수세미 있잖아요. 그거를 한살림에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한국 가니까 사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못 갔잖아요. 그래서 한살림 수세미를 다 사용을 해가지고 스쿱에 가서 코코넛 섬유질로 만든 수세미를 사봤는데 너무 뻣뻣해요. 너무 뻣뻣해가지고 도저히 수세미로는 사용할 수 없어서 지금 그 수세미 잠깐 사용해봤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주방 비누 올려놓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싱가포르에서 그 천연 수세미 파는데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물을 사 먹고 있었는데 최대한 물을 좀 많이 끓여 먹자. 왜냐면 물을 사 먹으니까 그 생수통, 플라스틱 통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끓여 먹자라는 마음에서 수도꼭지에다가 바로 연결하는 그 정수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샀거든요. 브리타에서 나온 걸 샀는데 처음엔 너무 좋더라고요. 불이 깜빡깜빡해서 녹색 불이 있을 때는 그냥 필터가 괜찮은 거고, 그리고 불이 분홍, 주황색인가 이렇게 바뀔 때는 이제 필터를 갈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 정수기 필터가 괜찮은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사용한 지 한두 달 만에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샤워기에다가 필터를 장착해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샀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용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일주일 됐는데 벌써 그 필터가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까맣지는 않지만 이제 브라운 컬러로 점점 변해가는 게 눈에 너무 확 들어오니까 이게 한 달도 채 못 쓰겠더라고요. 그 필터 하나를. 이게 너무 빨리 바뀌니까 제가 든 생각이 이 콘도가 오래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이 필터가 그냥 물만 닿으면 시간이 지나면 브라운 컬러로 바뀌는 그런 건가라고까지 의심을 했었어요. 지금 산 것 중에 좀 후회가 되는 게 저희가 철봉을 샀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철봉을 샀어요. 왜냐면 서킷 브레이크 동안 신랑이 짐을 못 가니까 너무너무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철봉 운동이라도 하라고 샀는데 이게 생각보다 부피가 너무 크고, 그리고 지금은 짐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사용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처음 왔을 때는 아들도 꽤 열심히 하더니 지금은 아들도 사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운동기구를 사면 이게 결국은 하는 역할이 빨래거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집도 지금 거기다 가끔 빨래 걸어놓고 이렇게 지금 됐거든요. 이 부피도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제가 가장 최근에 산 거 바로 이게 오즈모 포켓 2거든요. 이렇게 생긴 건데 짐벌들 많이 아시잖아요. 짐벌은 핸드폰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데, 제가 짐벌을 살까 하고 몇 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저한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이 오즈모 포켓 2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짐벌 기능도 되면서 카메라 기능도 되면서 다 되고, 여기 마이크가 달려 있어서 마이크를 여기다 착용하고 이렇게 찍으면서 다니면은 음성도 바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따로 음성이랑 화면이랑 뭐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좀 유튜브를 좀 잘 해보고자 더 많은 영상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이걸 잘 사용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영상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특별히 거창하게 어떤 자연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굉장히 많이 실천하고 이런 거는 사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사용 안 하려고 비누 같은 걸로 많이 바꾸고, 텀블러도 최대한 가지고 다니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제 연말이라서 내년 새해 계획들 많이 세우실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정도, 아주 그냥 쉽고 가벼운 거 한 가지 정도 나의 2021년 버킷리스트에 넣으셔서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